양반 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고 앉을 때 골반 쪽에 통증이 온다고 하면 고관절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관절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관절인데요. 체중을 받쳐내고 또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에는 고관절에 체중의 한 2.5배에서 한 5배 정도까지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요. 빨리 걸을 때나 뭐 점프를 할 때,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는 심지어 체중의 10배까지도 고관절에 충격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 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꼬고 앉을 때는 고관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통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고관절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퇴행성 고관절염일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은 특징적으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이 사타구니 쪽이나 엉치 쪽이 통증이 오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초기 때는 관절염이 생긴 국소적인 부위에 통증이 오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찰음, 삐그덕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좀 빨리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하는 그런 별로 크지 않은 충격에 의해서도 아주 심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뒤뚱거리면서 걷거나 쩔뚝거리면서 걷게 됩니다. 또 양반다리 자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닥 같은 데 잘 앉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어도 되게 나이 들면 그래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을 방치하게 되면 병이 더 진행이 되게 되고 또 치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합병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은 일종의 노화 과정으로 고령의 환자들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비만이 있다든지 고관절에 충격이 많이 갈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지 또 너무 심한 운동을 격하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고관절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일상생활 습관 중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또 짝다리 짚고 있는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은 퇴행성 고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것들 이외에도 어렸을 때 고관절에 발육이 잘 안 되는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런 병이 있거나 골절 같은 외상이 있는 경우나 또 어렸을 때 골수염을 앓았을 경우에 그 후유증으로 2차적으로 퇴행성 고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의 초기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들을 병행하면 통증이 경감되고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치료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이 되어서 좀 말기로 갈 경우에는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 방법들이 크게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릎과 마찬가지로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변형된 관절과 연골을 인공으로 된 연골과 관절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 즉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든가 심한 운동을 한다든가 또 짝다리 짚고 다리 꼬는 그런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 고관절에 무리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관절의 수명이 좀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평소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걷기라든가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 같은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수술 후 재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